왜냐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사를 갈 수 있는 그렇죠. 키가 무기가, 됐어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네네. 나사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우주정거장 가설을 해결한 소녀. 나사 수석 수학자 닉 해밀턴은 그녀의 논문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사람이 썼다고요? 그녀에게 나사에 특별 제안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는 나사보다 더 중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이 충격적인 선택.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수학과 천체물리학 연구를 해온 닉 해밀턴입니다. 나이는 52살, 젊지도 늙지도 않은 애매한 시기지만 여전히 별을 바라보면 가슴이 뜁니다. 어릴 적부터 수학과 물리라는 끝없는 미로에 빠져 살아왔고 그 미로 안에서 작은 길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껴왔습니다. 나사에서의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 중 한 명만이 겨우 발을 들릴 수 있는 이곳에서 저는 늘 경쟁했고 증명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통의 천재들의 논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중 99%는 평범했습니다. 나머지 1%가 약간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발견은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 한 통의 조용한 이메일로 찾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송유정.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무모한 시도겠지. 수학계의 난제, 리만 가설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이라니. 리만 가설은 소수의 분포를 예측하는 수학의 성배와도 같은 문제로 해결될 경우 암호학, 물리학, 심지어 우주 탐사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박사, 교수, 천재들이 수백 년 동안 달려들어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메일 서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보스턴 외곽 거주, 부모님과 4년 전 한국에서 이민. 18살, 고등학생.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첨부된 PDF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계가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리듬이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 그 자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춤을 췄고 공식들이 노래를 불렀고 기하학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만든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갈수록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 아이는 공식의 증명 과정을 줄줄이 써내려가는 대신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수학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복잡한 추론 과정을 몇 줄의 아름다운 수식과 패턴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마치 바흐가 음악을 구성하듯, 마치 반 고흐가 빛을 칠하듯 그녀는 수학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회신을 보냈습니다. 송유정 양,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세계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사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상 미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실존하는 걸까? 혹시 천재를 가장한 누군가의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단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라면 우리는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틀 후
새벽 3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면 속에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하얀 셔츠에 교복 재킷을 걸친 작고 가녀린 동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닉 해밀턴 박사님. 송유정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작은 아파트의 거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한글로 된 달력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스턴으로 이민 온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십 년을 걸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세상의 공식을 다시 써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송유정 양,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어쩌면 인류는 이 작은 소녀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었습니다. 송유정과의 첫 화상 미팅이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소녀를 만나고 난 이후 제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궤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사 내부에서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실화야? 18살 고등학생이 리만 가설의 일부를 풀었다고. 농담하지 마, 닉. 진짜야. 직접 봤어. 이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열쇠야.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화상 미팅에서는 송유정이 직접 자신의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수석 수학자들조차 그녀의 설명을 따라가기 버거워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유정이 말했습니다. 바둑에서 돌의 패턴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하셨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는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나사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재를 대하는 프로토콜은 따로 정해져 있었고 특히 미국 외 국가 출신의 천재일 경우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추천했습니다. 송유정 양은 나사의 차세대 수학 연구를 이끌 인재입니다. 우주 탐사 미션의 최적화 알고리즘, 블랙홀 내부 시뮬레이션, 양자 중력 모델링,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의장인 리처드 그레이 박사는 묻습니다. 그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은 문제가 없겠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송유정 양은 인류가 기다려온 인재입니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틀 후 나사 공식 초청장이 송유정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사 특별 영재 초청 프로그램. 송유정 양 당신의 뛰어난 연구 성과와 잠재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는 당신에게 특별 채용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건. 전액 장학 지원 연구비 지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협업 연구. 주제 리만 가설 응용 알고리즘 개발 및 우주 탐사 최적화 연구. 거주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연구소 숙소 제공 향후 경력 나사 정규 연구원. 자동 승계. 우리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나사 드림팀을 대표하여 리처드 그레이닉 해밀턴. 이것은 말 그대로 꿈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꿈을 뛰어넘는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기회였습니다. 보스턴 외곽, 송유정의 작은 집. 화상통화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이미 읽은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닉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메일은 확인했나요? 송유정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나사는 당신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유정 양. 이 기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잠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 열심히 일하며 딸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기웃거리는 어린 남동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이건 주저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두말 없이 받아들일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송유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부분이 고민되나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가진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말은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수학을, 우주를, 나사를 꿈꿨던 제 20대 초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 역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정 양,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나사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고민해 본 뒤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유정 양. 나사의 문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이 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에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천재를 놓칠 순 없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녀는 명예나 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을 따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나사를, 세계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 거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난 뒤 송유정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 누구나 꿈꾸는 이름. 세상이 약속한 성공. 명예, 부, 찬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유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린 남동생 민호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유정은 주방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나사의 공식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 엄격한 문구들, 세계 최고라는 상징. 그런데 문득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서울 근교의 작은 도서관을 다니던 기억.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던 그곳에서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만났던 순간. 책상 위에 펼쳐진 문제집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숫자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끝없는 우주의 지도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벅찬 기쁨, 가슴이 터질 것 같던 감동. 그것은 지금 이 나사 초청장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후 학교에서 국제 수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던 날 한 친구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일.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려 했지만 송유정은 그 아이에게 숫자의 아름다움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서서히 반짝이기 시작하던 순간 유정은 어떤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이나 표창장도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유정아, 내 머릿속 숫자들은 그저 계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물이란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내 마음이 정하겠지. 그 순간 송유정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은 나사의 연구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이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닉 해밀턴 박사님에게. 송유정으로부터. 박사님, 따뜻한 제안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사는 제게 꿈같은 존재였고 초청장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연구실보다 세상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재능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제가 자란 고향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길이 다시 나사로 향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담아 우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작은 곳에서 작은 빛을 밝히려 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유정 드림. 이메일을 전송한 순간 송유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이 온통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기를.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나사라는 거대한 문을 등졌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출발이었습니다. 송유정은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나사의 초청장을 정중히 거절한 후 그녀는 고요하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의 끝없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송유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한국. 그녀의 근원이 있는 곳. 비록 4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한국은 송유정의 마음 한구석에서 늘 고요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한 손엔 노트북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아직 보스턴에 있었고 한국에 계신 할머니는 강원도 양양의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또 작은 시외버스를 타고 송유정은 마침내 강원도의 작은 마을 양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어릴 적 여름마다 방문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는 시골이었지만 최근에는 서핑 명소로 주목받으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이곳은 서울이나 보스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함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첫 번째 출발점이야. 송유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양양초등학교 인근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었고 싱크대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진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만난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정아, 미국은 어떠니? 학교는 잘 다니고. 할머니, 저 한국에 돌아왔어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려고요. 뭐라고? 나사에서 초청장이 왔다며. 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숫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송유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게 맞는 길이란다. 며칠 후 그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유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어린 처자가 왔소? 이장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송유정은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송유정 교육 프로그램 창의 수학연구소. 아이들에게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어요. 꼭 학원처럼 점수만 따는 게 아니라 수학을 느끼고 즐기게 해주고 싶어요. 이장은 처음에는 갸우뚱했습니다. 수학을 재미있게. 그러나 송유정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도 참 답답해하긴 해. 다 시험 준비하느라 정신없지.
한번 해봐요. 마침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선생님을 구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양양초등학교에서 송유정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진짜 나사에서 왔어요? 우주복 입어봤어요? 외계인 봤어요?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송유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외계인은 못 봤어.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라면 언젠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중에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수업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송유정은 그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었습니다. 첫 수업의 주제는 숫자에 숨은 얼굴 찾기였습니다. 수학은 답을 찾는 것만이 아니에요. 숫자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송유정은 칠판에 1, 2, 3, 5, 8, 13, 21을 적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뭔지 아는 사람? 아이들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자연 속에 있는 패턴이에요. 꽃잎, 소용돌이, 조개 껍데기 다 이 숫자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요? 그럼 우리 직접 찾아볼까요? 그날 송유정과 아이들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풀잎, 소나무잎, 작은 꽃잎, 심지어 강가의 조약돌 무늬까지 모든 것 안에 숫자들의 숨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송유정은 그녀가 소나무 솔방울을 들고 숫자를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송유정은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수학은 살아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살아있는 수학이야. 그날 저녁 송유정은 작고 허름한 원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 오늘 나는 첫 번째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결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꿈꾸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모여 언젠가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송유정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사를 거절했다. 대신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했다. 오늘 첫 번째 씨앗이 싹 텄다. 처음 몇 주 동안 송유정의 수업은 마법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숫자와 패턴을 사랑하게 되었고 수학은 더 이상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숨겨진 비밀을 찾아가는 신나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이상해요. 어떡해요? 맨날 수학 문제를 내면서 놀아요. 웃으면서요. 어른들은 놀랍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한 선생이야, 신기해. 특히 민지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송유정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발견한 패턴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민지는 자신이 발견한 수열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송유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적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어떻게 생각해낸 거니?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송유정은 민지에게 더 많은 책과 문제를 주었고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송유정은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송 선생, 수업 방식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장은 딱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학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과목이지 놀이처럼 하면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칠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송유정은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수학을 사랑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외우게 하기보다 이해하고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교장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입시 중심의 나라입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성적입니다. 그날 오후 송유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한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은 뭐 배워요? 그 천진한 질문에 송유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정작 어른들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구나.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용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가방을 싸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송유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 진짜 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송유정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도 이미 충분히 특별해. 내가 숫자 안에서 신기한 걸 발견할 때, 내가 질문할 때, 내가 웃을 때, 그게 바로 시작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도 설득해 볼게요. 우리 아빠는 마을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데 요즘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갑자기 수학을 좋아하냐고. 아이들은 송유정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계속 수업해 주세요. 우리는 성적보다 수학이 재밌는 게 더 좋아요. 그 목소리들 속에 송유정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비록 모든 어른들의 이해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며칠 후 송유정은 용기를 내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 수학 패턴 찾기 대회 정답을 맞히는 대회가 아니라 숫자 속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대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회 날 교실은 아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용돌이 패턴을 그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의 배열에서 수열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별자리의 좌표를 수식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지의 프로젝트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양양해변의 파도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간단한 파도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발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인가?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송 선생님, 저는 민지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말도 안 하고 늘 침울했는데 이젠 집에서도 웃고 수학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제 정비소 장부 정리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송유정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달라졌어요.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시험 점수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유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큰 목소리나 명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아이들의 눈빛 하나하나에 심어져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송유정은 민지에게 불렸습니다.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민지야? 민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실은 수학이 제일 싫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수학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유정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게 내가 나사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야. 민지는 송유정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송유정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예를 등지고 아이들의 작은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송유정은 속삭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양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자연 속 수학 패턴 찾기 대회의 소식은 지역 신문사 기자의 눈에 띄었고 작은 기사 한 편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학이 즐거운 마을, 강원도 양양. 한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숫자 속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다. 기사에는 특별히 민지의 파도 예측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이는 서핑 명소로 알려진 양양의 지역 특성과 맞물려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대형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유정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송유정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권했습니다. 이건 좋은 기회야, 송 선생.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이제는 당신 교육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결국 촬영팀은 양양초등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송유정은 특별한 포즈나 멋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숫자의 비밀을 찾아내며 수업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 선생님, 나사라는 기회를 거절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송유정은 맑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별을 바라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 마음속에 희망을 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희망을 심는 교사. 사람들은 그렇게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며칠 후 송유정 앞으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어요. 희망을 잃었던 아들에게 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어떤 편지에는 초등학생이 삐뚤빼뚤 쓴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학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수학이 친구 같아요. 송유정은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이토록 큰 울림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곧이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초청 요청이 왔습니다. 강릉, 원주, 제주, 광주, 전주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송유정은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해요.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한 곳씩, 천천히 깊게. 대신 그녀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수학의 숨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그녀의 교육 철학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수업에서 특히 인기를 끈 것은 민지와 함께하는 수학 탐험이라는 코너였습니다. 민지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또래 친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말마다 작은 미니버스를 개조해 작은 칠판과 책상, 태양광 패널을 단 희망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버스를 몰고 송유정은 인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모래사장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고 들판에 앉아 꽃잎 속에서 수열을 찾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프로젝터로 별자리를 비추며 숫자와 우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경시대회 문제를 외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패턴도 있어요.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숫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육 방식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통적인 교육자들은 송유정의 방식이 너무 자유롭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비판자들을 점차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민지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녀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빛나는 순간은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녀는 송유정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어린 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 중 일부도 송유정의 수업을 참관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의 허가 없이 조용히, 묵묵히 한 아이 한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송유정이 첫 수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녀의 교육 철학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NN, BBC, 그리고 뉴욕타임스까지 송유정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거절하고 희망을 심는 교사.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교육혁명. 수학을 사랑하게 만든 교사 송유정.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민지를 비롯한 양양 학생들의 성과였습니다. 민지는 국제 청소년 수학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학생들도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송유정에게서 배운 창의적 사고방식이 성공의 바탕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닉 해밀턴 박사였습니다. 유정 양,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가는 곳이 곧 미래입니다. 나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당신은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마음을 키워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읽은 송유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디선가 별똥별 하나가 휙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이제 하나둘 강을 이루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 3번째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의 빛이 흐르는 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작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마을, 다음 아이들을 만나러.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송유정이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처음 희망의 씨앗을 심은 날로부터 그녀가 키워낸 아이들은 하나둘씩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때 조용했던 소녀 민지는 가장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지는 수학 영재로 이름을 알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송유정에게서 배운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한민국 대표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 그의 가장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민지가 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소식은 작은 양양 마을 전체를 들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민지는 세계 각국의 쟁쟁한 수학 천재들 앞에서 단 한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한국인 여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에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시상식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송유정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수학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수학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메달을 선생님과 양양의 모든 친구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감동적인 수상 소감은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고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 세계를 밝히다. 송유정, 그리고 그녀의 제자.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다. 진짜 교육은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 안에서 시작된다. 한국 교육부도 즉시 송유정을 주목했습니다. 송유정 선생님의 교육 모델을 참고하여 창의적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공식 발표를 했고 송유정은 국가교육 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심는 건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송유정은 상도 명예도 언론의 주목도 겸손히 웃으며 흘려보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여전히 숫자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송유정은 미국에서 한 통의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닉 해밀턴 박사. 받느니 송유정. 유정 양, 당신이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이제 세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청은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을 연구원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 교육 혁신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주와 과학의 꿈을 심어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철학으로.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과학은 호기심 많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밝혀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편지를 읽은 송유정은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여름밤, 한국의 작은 시골 하늘. 별들이 끝없이 흐르는 강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간직한 희망의 빛, 민지의 빛, 수많은 이름 없는 작은 빛들. 그 모든 빛이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송유정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씨앗을 넘어 숲을 이루자.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기로. 하지만 단순히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 숫자의 리듬, 꿈꾸는 희망을 심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양양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된 첫 제자들도 있었고, 민지는 특별히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눈물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녀와요, 선생님. 우린 여기서 선생님이 심은 희망의 숲을 가꾸고 있을게요. 민지는 선생님을 꼭 안아주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별 모양 브로치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첫 수학대회 상금으로 만든 거예요. 항상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송유정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자신이 희망의 씨앗을 심은 땅. 그 작은 땅 위에 오늘도 수백 수천 개의 희망의 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명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 이제 그 씨앗들이 숲을 이루고 전 세계를 밝혀줄 것이라는 걸. 송유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사 교육혁신센터에서 송유정은 민지와 같은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그녀는 한국의 작은 마을 양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민지가 있었고, 이제는 그녀도 송유정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이렇게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유정 양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희망의 씨앗을 심던 한 소녀가 결국 세계를 울리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을 바라보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깊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빛을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유정 양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진실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빛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자신의 영광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한 송유정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